스타틴을 끊게 되면 안 먹었을 때보다 무려 심장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또 3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끊지 말고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혈관 건강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기홍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주제가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의 관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 속에 기름이 많아진, 지방질이 많아진 걸 뜻하게 되는데 그게 혈관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 머리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관리를 하자.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심혈관 질환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얼마나 심각한가요? 전체 인구를 따져놓고 했을 때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육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고혈압도 3명 중에 한 분이시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심혈관 질환도 3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분은 심혈관 질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심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으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1위는 실은 암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암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암 해서 암 사망률로 보기 때문에 실은 심혈관 질환이 2등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암을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위암, 식도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놨고 각각의 암의 사망률과 심장질환을 합쳤을 때는 심장질환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게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혈관이 이제 막혀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는 안 막혀가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위험 인자를 조절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이미 기름기가 많으면 잘 눌러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예 기름기가 좀 낮게끔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압이거든요. 혈관 안에는 이렇게 코팅으로 막이 쌓여있다고 했는데 고혈압은 높은 압력으로 혈관을 계속 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코팅벽이 계속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혈압도 중요한 위험 인자고 또 당뇨병. 엄밀히 말하면 당뇨병은 혈당 조절 장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당뇨병 환자들은 이 혈당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혈당들이요 자꾸 혈관벽을 때립니다. 똑똑똑 때리니까 마치 가시 박히듯이 혈당들이 박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뚱뚱한 거 그리고 담배 태는 거 요즘에 되게 인스턴트 식품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들 많이 먹잖아요. 이런 음식들도 결국은 고지혈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혈관을 망가져가는 거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중에서도 특히 고지혈증이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적정량의 기름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이 너무 많아진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적정량의 기름은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겹살 드시잖아요. 네. 먹죠? 저도 먹어요. 이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도 집어보면 조금 지방질은 잡혀요. 누구나 지방질은 있어야 돼요. 이 지방이라는 거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정량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특히 이 고지혈증에는 이 콜레스테롤을 막 여러 가지로 나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막 중성지방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특히 나쁜 녀석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녀석입니다. 우리나라 식습관이 계속 변화하고 있죠. 유병률이요 1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고지혈증 유병률이 우리나라 전 인구의 20%, 즉 5명이 있으면 1명은 고지혈증이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까지는 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전혀 없어요. 혈압도 당뇨도 인지율이 낮지만 고지혈증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저 그림이 보시면 5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고지혈증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치료를 해야겠잖아요. 치료로 연결되는 것도 보게 되면 채 50%가 되지 못해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젊은 사람들도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저희가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고 나눠요. 만약에 저희가 전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발견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고지혈증이 있네 라고 했었을 때 치료가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1차 예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미 협심증이 생기셨다든지 심근경색증을 앓으셨다든지 이미 질병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다시 질병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걸 보고 2차 예방이라고 부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식습관이 건강해야겠잖아요. 야채 많이 먹고 불포화 지방산 많이 드시고 또 뚱뚱하면 안 돼요. 체중을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항상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담배도 반드시 끊으십시오.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한데 실은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식이습관만으로 조절하는 거는 얼마 떨치지를 못합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콜레스테롤은요,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생길 것 같잖아요. 계속 몸에 쌓여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먹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거는 채 10%가 되지 않고 나머지 90%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요. 특히 간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나는 기름기 먹는 거 안 먹어요. 고기도 안 먹어요. 그리고 몸집도 되게 작아요. 근데 왜 제가 고지혈증이에요? 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있고 억울해 하시거든요. 근데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몸 안에서 대부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드셔가면서 몸 안에 생긴 것들을 잘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고지혈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표를 받아보셨을 때 도대체 난 뭘 보고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니 여기 대해서 아셔야겠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총 콜레스테롤.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전체로 통과를 했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 있으면 고지혈증입니까? 240이라고 말씀드려요. 240을 넘어서게 되면 당신이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볼 때는요 200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적정 수준이 200인 거거든요. 200보다 올라섰으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몸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총 콜레스테롤은요 참고는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저기 LDL 콜레스테롤, 저거를 우리말로 풀어쓰게 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저 녀석이 결국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100보다는 낮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조금 사람들마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범위를 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젊고 건강한 청년들, 기저질환이 하나도 없는 청년들은요 160까지 괜찮아요. 근데 위험인자가 뭐 2개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130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뭐 당뇨병이 있어 라고 했었을 때는 10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협심증이 있거나 하게 되면 가장 심할 때, 저는 심근경색을 앓았어요 라고 하게 되면 100보다 더 낮은 55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 숫자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콜레스테롤 수치의 LDL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절반 이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이었던 분들은 100으로 떨어뜨려야겠죠. 근데 애초에 높지가 않았지만 제가 심근경색을 앓았어요. 100이었어요. 50 이하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저 두 가지 경우를 대체로 만족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치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고지혈증이 딱 진단이 돼서 오게 되면 약 먹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좋아요, 그러면 운동도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시고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기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비율을 보게 되면요 운동을 해도 4% 정도밖에 떨어지지가 않고요, 살을 아무리 빼도 20% 이상 조절되지가 않아요. 100이었던 내 LDL 콜레스테롤이 80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게 되면 꾸준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딱 그만큼 떨어지고 멈춰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환자분들은 좋아지잖아요. 그때부터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치료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 네. 보이는데요. 일단 이 심혈관 질환 1, 2차 예방을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치료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수님께서 좀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연구를 해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을 얼마를 떨치냐 여기는 큰 의미가 없고 또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안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연구 다 해봤어요. 다 망했어요. 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최고예요. 모든 연구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던 연구들 쭉 보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숫자로 우리가 30 정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심혈관 위험도도 30%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장 질환이 있는데 스타틴을 안 먹었어요.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 위험도가 자그만치 25%가 증가합니다. 저게 피부로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암의 사망률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스타틴을 드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스타틴은요,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고지혈증 약은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드시다가도 조절돼가지고 숫자가 정상이 되잖아요. 그럼 끊고 싶어 하세요. 특히나 본인이 나는 큰 병이 없어,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끊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40%나 되거든요. 스타틴을 끊게 되면 안 먹었을 때보다 무려 심장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또 3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끊지 말고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고지혈증이라는 거는요, 전체 인구에서 20%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심혈관 질환의 아주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들이 존재를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은 생활요법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스타틴이라는 치료를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틴을 드셨던 분들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단율은 40%에 달하게 되고요. 중단을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수님과 함께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